비상장 기업인 하나건설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8.4%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83%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흡수 합병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 조선경제 진중원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인데 하나건설 14조 원대 이라크 신도시 사업 철수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를 냈는데 공사비가 미지급된 게 있어가지고 미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받을 돈 다 포기한다는 뜻으로 얘기되는데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 미수금이 한 8,900억 정도나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권리 행사의 분쟁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최대한 회수할 예정이라고. 철수하면 근데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라크 정부에서는 야, 그 돈이 좀 요즘 부족해가지고 좀 늦게 주고 있는데 좀 안 줄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재계 관계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걸 수 있겠죠. 분명히 이러면은 재계 관계자는 하나건설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주식회사 하나로 흡수 합병되는 하나건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손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건설의 관계기업 하나생명보험의 시가총액 폭감으로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스루프트 회계는 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기로 했는데 하나의 흡수 합병한다는 거를 보고서 원인을 좀 추적하다 보니까 뭐 다른 재무적인 측면도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원가 회계 손익 영업이익까지만 보면은 매출은 28.4%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더 크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액은 10.3% 증가에 그쳤고 판매관리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1,000억 원 낮다고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지만은 IFRS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엑셀 자료로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퍼와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매출원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매출원가 산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재고범위 기준이 1차 관문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기 순이익 이하로 뭐가 말하자면 악재였을까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이 8,637억 원이나 적자가 났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관계기업 손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총 포괄손익이 7,364억 원이 감소했으면 자본 총계가 크게 이제 감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석 내용에 보면은 관계기업 하나생명보험의 지분율을 20% 가지고 있지만 현재 가치가 1조 7천억 원으로 내려갔는데 거의 1조 원이나 1년 만에 없어진 거죠. 이런 것도 크게 주요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똑같은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82.1%나 크게 증가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스루프율은 8.6%로 하락을 했어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은 그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 관리비 그 조금 전략한 거 가지고는 말이 안 되고, 어, 거꾸로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프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177억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가액은 1000억이 났다고 결산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881억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특히 계약자산이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 재고 흐름 양식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계속해서 이런 양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시를 해야 될 거란 것을 계속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올해 그 상반기에는 뭐 미완성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뭐 이런 그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작년에는 한 120억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반기에. 이걸 다 완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다 끝냈다고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용지도 다 없어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이거를 또 딴 데 남겼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WCAI는 올해는 말하자면 매출원가 산출하는데 반영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쨌든 이 전년도 상반기는 이 12억 원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산은 1319억 원이나 1320억 원이 되겠네요. 이것이 이제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이제 수주 사항을 알아봤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말하자면은 일개 공무부 수준의 잔고 관리하는 정도로 기간 개념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조 정도의 수주 잔액이 있는데 아까 이라크 쪽의 잔고가 한 14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23조 원에서 14조 원을 빼면 한 9조 원만 이제 살아있는 수주 잔고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간 개념이 없는 수주 잔고 관리인데 이런 것은 요 위에 있는 양식대로 현대중공업에 가서 배워야 될 사항이라고. 수주산업은 특히 현대중공업처럼만 해라. 그래야 당신네들의 회계 투명성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기납품액이라는 것은 이게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납품액이 이제 매출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주석을 냈다 그래도 회계가 이게 투명한 건지 아닌지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 데이터를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없앴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원재료 사용액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 총 원재료 생산량 비례로 한 이 원재료 사용량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42.4%가 증가했고 운영 비용은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공 비율이 76%에서 67%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가공 비율이 떨어졌으면 이제 주로 이제 건설공사 외주비의 성격이 제일 많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자재 가격이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원재료 금액도 크게 상승을 했죠. 증가를 한 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금액은 계약자산의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비용 중에서 급여 인건비가 923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1.6% 감소했고요. 근데 그 직원 수가 이상합니다. 직원 수가 383명이나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했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6개월간의 그 평균 임금이 3,3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말 연봉이 한 6,7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15.3%나 임금이 삭감된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또 좀 이상한,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신입 그 저임 초임 사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은 한화의 흡수합병이 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면 그 전에는 계속해서 뭐 건설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그 채용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 새로 그 합병이 되면은 그 없어질 그 해고될 직원들이 또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주비가 그 30.8%나 크게 증가했어요. 어, 그리고 그 운영비용 대비 그 비율이 70.7%가 됐는데, 건설업은 뭐 보통 한 7할 정도가, 운영비용 중 7할 정도가 일반적인 표준적인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서 회사는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을 그 적용을 안 하고 있고요. 어, 요것은 이제 그 편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루프 쪽에서는 이제 이 계약 자산을 포함한 거니까 그 차이액이 계약 자산의 증가액입니다. 근데 요게 전년도 분기에는 이 차이가 있는데 12억 5,600만 원. 요것이 이제 아까 그 미완성 주택, 이거의 그 증가액하고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적용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상반기에 1억 1,800만 원, 전년도에는 2,4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요런 차이는 아마 그 현금 흐름표에는 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딴 거 기타로 해서 현금 흐름표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그 재고 회전율이 이 계약자산 포함입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1회전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스루프율도 하락을 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하락을 해서 동일 방향 흐름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이 가정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건설 자재가 크게 증가를 했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주 판매 가격의 마진이 더 가격을 못 올렸으니까, 이미 이 장기 계약분들이 많으니까 건설업은 그걸 계속 진행해야 될 입장이니까, 뭐 결국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판매 가격이 이 수주 판매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는 거겠어요. 미래가치 임팩트는 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을 상승한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원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말하자면은 제품 상승 압박률이 나오는데, 건설업이 일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압박률은 있는데, 수주 판매 가격은 조정을 못했으니까 결국은 하락했을 것이라 하는 추정은 합니다. 백데이터를 굳이 안 한 것은 상반기에 상장 기업들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그 다음에 GS건설 등등을 봤을 때 분명히 원재료 가격, 건설 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다. 이거는 인지되는 사실입니다. 매수 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무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뭐 제한가를 한 3조 3,690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3조 3천억 정도로 나지 않겠냐. 이 경우 오래간만에 가정을 재고가 크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계약자산도 감소한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라는 게 이 3조 한 3,690억 정도 하면은 2천억 정도가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가 회계는 이 재고가 이렇게 감소하면은 이 영업이익도 감소하는 그런 나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라키 철수 등으로 계약자산이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스루프트 회계 쪽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그 3조 3,690억 원을 예측을 해서 3조 3천억의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스루프 쪽에서는 그 정산을 하면은 336억 원 정도 적자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흑자로 만들 거냐 그러면은 스루프율은 뭐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 계약자산 회전율을 증가시켜야 되는 건데, 증분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는 현재 계약자산을 빨리 끝내가지고 없앤다. 그러니까 매출 인식을 추가로 더 시킨다.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라크 철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 계약자산만 조정을 한다. 미천고 공사 내역을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안 하더라도 이익의 효과는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5.7% 정도 매출 증가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한 영업이익은 927억 원 정도 나는 거로 그런 이익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3조 3천억으로 아마 결산이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계약자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상반기보다 162% 정도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부 가격이 반 가격 이하로 떨어졌죠. 자본 총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인데 자회사를 다시 한화가 합병하는 거로 그렇게 다음 달이라니까 11월 달에 그렇게 돼가지고 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3, 4분기도 뭐 공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간 거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말하자면 분석해 보는 거로 하고 하나가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는 방위 산업체로서 우리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어떤 대기업으로서 굳건한 자리를 확립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